오늘은 여러분들한테 편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경험한 그런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10년 임대, 즉 10년을 거주하게 되면 분양 전환이 되는 10년 임대 공공주택에 대한 그런 분양 전환이 되는 아파트에 대한 얘기를 한번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댄데크. 제 영상을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는 10년 동안 거주를 하면 분양 전환이 되는 그런 공공 분양 임대주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그러한 곳에서 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컨텐츠를 좀 다루려고 하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이고, 실제의 경험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례를 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2년 그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지나가면서 그때 당시에 경매 컨설팅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졌었죠. 그리고 주택 공급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주택 가격들이 많이 조정을 받았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부동산을 오랫동안 했었고, 2003년도부터 이제 부동산 중개업부터 컨설팅, 그리고 뭐 강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저한테 도움을 많이 청했었어요. 이제 제 소식을 듣고 고등학교 때 친구가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친구는 주택을 사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경매를 통해서 경매 컨설팅을 받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친구들을 위해서, 저는 지금까지 이제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경매 컨설팅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전국적으로도 많이 했지만 제 지인들이나 제 친구들한테 제 사익을 통해서 일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제가 20년 동안 부동산 업을 하면서 사건 사고가 난 적이 한 번도 없고, 남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이제 경매 물건을, 평촌에 있는 경매 물건을 이제 선점을 해서 2012년도 뭐 그때쯤에 입찰에 이제 들어가기로 최종적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찰을 들어가려고 하기 한 이틀, 3일 전에 친구가 저한테 연락을 해서 얼굴을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을 봤는데, 그때 당시에 친구가 얘기한 것은 그겁니다. 어떤 부분을 얘기했냐면, 지금 내가 경매를 통해서 주택을 산다고 하더라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뭐가 불안하느냐, 이 주택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때의 시기는 굉장히 바닥이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너무나 불안하고 초조하다. 그래서 10년이 있다가 분양 전환이 되는 공공임대 분양 전환 아파트에 이제 계약을 해서 그쪽에 가서 사는 게 어떻겠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저는 그 방법이 절대로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최근에 이제 판교에서도 10년 공공임대의 그 분양 전환이 됐었는데, 아마 평당 분양 가격이 2,300만 원이 넘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예전에 분양을 했을 때 만약에 샀으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사가지고 대출 이자를 납입했으면 됐을 건데, 월세는 월세대로 납입을 하면서 이제 10년이 지난 시점에 이거를 분양 전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임대 분양 전환을 할 때는 감정평가 두 곳의 기관에서 감정평가를 하고, 그 감정평가를 산정한 그 평균 가격을 이제 분양가로 책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년이 지난 후에는 분양 가격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가격으로 내가 매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 당시에는 공공임대 10년 분양 전환되는 아파트를 계약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작년인가 저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7년인가 8년 정도 지나가지고 조기 분양을 이제 한다는 거예요. 조기 분양을 하는데 분양가가 너무 높게 책정이 됐다는 거죠. 당연하죠. 지금 시세대로 이제 형성이 돼서 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했던 그 7, 8년 전에 그 가격하고 주택 가격이 지금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너무나 괴리가 생겨서
거기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들도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오르다 보니까는 이제 주최 측하고의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때 성배 네 얘기를 듣고 내가 그 평촌에 있는 아파트를 경매 입찰을 해가지고 샀으면은 지금 2배, 3배가 올랐을 건데 너무나 안타깝다. 이제 본인 스스로가 느끼게 된 겁니다. 주택 가격이 이렇게 오르게 된 것들을 보면서 이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본적인 자산과 부채에 대한 개념만 알고 있어도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하지만은 사람들은 잘 귀를 열지 않고 잘 듣지 않으려고 하고, 지금도 누군가는 제 유튜브를 보면서 아 그래 내 집 한 채는 꼭 필요하니까 임성배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임성배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진짜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소비 지출을 줄여서 내 집 한 채를 마련해야 되겠구나 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 같은데 지금 사지 않고 더 기다렸다 사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20년을 투자를 하고 20년 동안 부동산을 현장에서 경험하고 한 제 노하우는 그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있는 걸로 다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부동산은 시간을 사는 것이다. 시간을 사는 것이다. 그거에 대한 해당 영상들도 제가 만들고 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친구가 너무나 답답했지만은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본인의 선택을 믿습니다. 남의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때 성배 네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나 안타깝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친구한테, 정말 제가 좋아하는 친구거든요. 뭐 돈이나 비즈니스 관계를 떠나서 제가 마음을 열고 그 친구도 마음을 연 그런 친구이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전화를 했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시흥시청역에 있는 동원 2차 아파트가 미계약분이 있었어요. 그때 시흥시청역에는 이제 3개의 아파트, 그러니까 시흥시청 장현지구에 있는 아파트지만은 그 장현지구에 이제 능곡역하고 가까운 아파트였는데 400세대가 좀 넘는 그런 아파트였어요. 500세대가 좀 되지 않고 역세권이 아니고 입지가 다소 떨어졌기 때문에 34평형의 가격이 4억대를 조금 넘었었는데 미계약 물량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는 얘기를 이제는 실천할 수 있겠냐, 웃으면서 얘기하니까는 성배 네가 얘기하면은 내가 실행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그러면 동원 2차 아파트 능곡역에 있는 장현지구에 있는 아파트 지금 미계약 물량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 전화해가지고 남아있는 물량들 중에 미계약된 물량들 중에 로얄층을 뽑아가지고 계약해라. 그리고 끊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생각한 것은 그거였어요. 이 친구가 내 말을 믿고 행동한다면 좋지만 행동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이 친구가 내 얘기를 듣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제가 이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죠. 이제 앞으로 부동산에 대한 조언은 제가 그 친구가 나한테 아마 조언을 구해도 아마 절대로 해주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 바로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현장에 와이프랑 가가지고 동호수를 찍으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면서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내 아내가 저층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저층 아파트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말 듣고 왔고, 난 성배 너를 신뢰하기 때문에 이제는 네 얘기대로 이 아파트를 내가 계약을 하겠다. 근데 와서 보니까 많은 세대가 빠져 있고 지금 현재 층수들이 몇 개가 안 남아 있는데 와이프가 저층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입구 쪽에 있는 5층짜리가 있었어요. 입구 쪽에 있는 5층짜리가 있었고, 그리고 후면 쪽에 있는 3층짜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중앙에 있는 놀이터가 보이는데 10층짜리가 있었어요. 10층짜리. 그래서 이 세 개를 두고 친구가 고민하면서 현장에서 바로 저한테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은, 네가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러니까 와이프가 입구에 들어오는 아파트의 5층짜리 저층짜리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시야가 많이 뻥 뚫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네가 갖고 싶은 아파트, 네 와이프가 갖고 싶어하는 아파트이다, 지금 현재. 하지만 이 아파트라는 건 내 실거주 기반이 돼야 하기도 하지만 향후에 이 아파트를 팔았을 때 누구나가 다 원하는 그런 아파트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아파트를 빠르게 처분할 수 있는 거다. 황금성, 즉 처분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거다. 내가 봤을 때, 지금 봤을 때는
입구 쪽이기 때문에 저층이고 시야가 뚫려 있다고 하지만은 거기에 차가 450대가 넘는 차들이 매일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매연들을 다 맞게 될 거다. 내가 봤을 때는 이 전면에 있는 5층 말고 이 안쪽에 있는 10층짜리 놀이터가 보이고 전방이 그래도 뚫려 있는 이 아파트가 로얄층이고 하니까 10층짜리를 계약했으면 좋겠다. 와이프랑 상의해가지고 선택은 알아서 해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었는데 결론적으로 제 말대로 10층짜리를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프리미엄은 많이 붙어 있는 상태예요. 제가 제 얘기를 들어서 친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계약을 했다. 이런 사례는 수십 건, 수백 건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떤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공공임대 10년 있다가 분양 전환되는 이 아파트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제 구독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죠. 10년 후에 그 높게 올라간 가격을 주고 이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 지금 현재 다소 비싸 보이지만은 입지가 좋은 아파트를 미리 사가지고 대출금을 갚는 게 훨씬 자산의 이득 그리고 자본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재난소득을 많이 뿌리고 있죠.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돈들을 받아가지고 쓰셨을 거예요. 저도 감사히도 그 돈을 받아가지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필요한 것도 사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최근에도 돈에 대한 영상을 올렸지만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서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론, 화폐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0년 분양 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의 아파트를 만약에 지금 보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보여져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지만 그런 사례들을 제가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이제 결론을 짓자면 공공임대 10년 분양 전환되는 아파트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 영상을 보시고 좀 생각이 바뀌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은 본인 그냥 생각대로 하던 공공임대 10년 있다가 분양 전환되는 아파트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저는 강요하진 않아요. 여러분들께서 선택은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하신 그 선택에 따라서 맞게끔 행동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또 오늘도 각본 없이 그냥 한번 생각나는 얘기들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